예, 우리 사회 여러 논란 가운데 국정교과서 발간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논의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번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번역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다시 휩싸였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심용환 역사교육연구소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자 번역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판의 골자가 일단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기간 때문에 그런데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연도에 따른 점역, 그러니까 점자 번역 실시 기간이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한 6일 정도 만에 다 끝낸다고 하니까 이 기간이 너무 짧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대상 교과서 같은 경우도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수학, 통합교과서, 안정생활교과서 이것들을 다 이제 6일 만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실 검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점자책들이 보면 제작하는데 기간도 걸리고 분량도 아무래도 일반 그 인쇄물보다는 좀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일주일 만에 점자 번역을 끝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요하는 작업인가요? 통상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가장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역사 1 같은 경우는 18일 정도 걸렸고요. 역사 2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역사 부도 같은 경우는 2달 정도의 점역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가서 분량이 훨씬 크고 그리고 내용도 촘촘하고요. 부도 같은 경우는 사진 자료나 지도 자료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명 자료를 내놓긴 했는데요. 이제 해명 과정 같은 경우가 통상 이제 공시 기일과 그것보다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기일이 좀 차이가 있다라든지 더 많은 인력 혹은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보강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전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통상 길 같은 게 별도로 없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숫자를 더 증언한다라든지 또 이제 기술을 올린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일자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좀 추정이 되는 거죠. 교육부의 해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는 너무 촉박한 점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국정교과서 한국사나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이거는 지금 국정교과서 자체도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점자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너무 빡빡하고 빡빡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관련해서 국정교과서 시안을 다음 달쯤 교육부가 공개한다고 하는 건데요. 2017년부터 사용하려고 하면 지금쯤 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거 전체적으로는 촉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냥 다음에 하려고 하면 11월 정도에 PDF판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수정, 의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출간이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기간이 너무 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교과서 제작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올해는 한 1년 정도? 그것도 이제 좀 실질적으로 따지면 1년이 안 되는 기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너무 제작 기간이 촉박하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뭐 잘 알려졌다시피 지필자나 지필 기준 같은 것들도 공개가 안 됐고 좀 가장 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뭐라 해야 되나 지필자가 서로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보도가 돼서 나와서 원래는 이제 이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협업을 통해서 문장을 맞추고 내용을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좀 있는 그분들끼리도 거죠.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점조직인가요? 뭐 어떤 분들은 하시겠다고 해서 논란이 돼서 빠지기도 하고 그만큼 이 내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뭐 일반 책도 그렇지만 교과서 편집이라는 게 대단히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일반 국정교과서의 발간이나 혹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내년이 현 정권 집권 말년이라는 것이 좀 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교과서 개정이 1년 앞당겨서 지금 한국 사회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맞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냉정히 따지면 교과서 논쟁이나 논란 자체가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생겼던 뭐 교과서 수정 명령이라든지 교학사 교과서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엮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국정교과서 예전에는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국정교과서를 한국사부터 도입하겠다는 건데 여러 논란이 그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워낙 우리 사회가 뭐 닥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수면 위로 가라앉았습니다만 쟁점들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교과서가 본격화가 된 거는 유신 때거든요. 유신 때고 완벽하게 이제 모든 과목의 국정교과서가 해제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적어도 90년대로 들어오면서 과목이 이제 어떤 교과서 제작자의 자율성을 인정해 준다라든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검인정 교과서가 더 많아진다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인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단계적인 변화들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자유발행제라든지 조금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던 과정 중에 이게 이제 국정화로 바뀌게 되니까 어떤 이런 과정을 계속 노력해 오셨던 현장 선생님들이나 어떤 역사학자들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당황해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역사 교과서, 한국사 또 국정화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분이 이제 근현대사 부분인데요. 근현대사 서술과 가서 구체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되게 많습니다. 네, 많고요. 일단 이기동 한중현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나왔던 얘기가 조금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근현대사의 비중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못 줄였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는 운동권의 연표이다. 기존에 있었던 교과서가 한중현이라는 데는 이 국정교과서를 발간하시는 하는 곳은 아니고 이제 국책기관이죠.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인데 상당수가 이제 그 국정교과서에 개입 혹은 관여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리고 항쟁사 위주로 쓰면 학생들 사이에서 반항심만 고치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요. 뭐 일단 현재까지 논란이 됐던 것들은 아마 나오자마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절이라든지 뭐 이승만과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가장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올해 초에 나왔었던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는 원래 국정으로 제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서술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가 되게 심각하다라는 게 가장 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승만을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건국절 논란이 심했다라면 생각보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승만 정권은 독재 정권 어떤 과오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반면에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 집권했다라든지 5.16 군사 정변이라든지 아니면 유신 같은 것들을 뭐 부득이해서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긴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굉장히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일단 좀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몇 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정부가 그렇게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봉합하고 새로운 하나의 국정교과서를 낼 만큼 역사인식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없죠. 9종의 교과서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교육부 검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9종의 교과서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다 이제 교육부에 나왔던 지필 기준에 맞춰서 통과했다는 거죠.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좀 하긴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원진 학문이라는 게 다수설과 소설이 있고 주로 이제 다수설을 위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게 보통 교과서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교과서 기존에 있었던 교과서가 갑자기 문제가 된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건 요 이전 정권에서도 검인정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과서 수정 명령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교과서들도 이제 좀 진보적 성향에서는 좀 보수적이다라는 비판도 또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9종이면 뭐 한두 종이면 뭐 편향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9종 중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이 꽤 있어 보이는데 국정교과서 그럼 나오게 되면 이 9종 기존의 것들은 사용 못하는 건가요? 네. 사용 못하게 되고 뭐 이렇게 교육청 같은 데서 무슨 인정교과서로 해서 자체적인 대안교육 같은 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게 교과 과정에 들어가 버리면 불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파장이 예상되지 않을까도.
일단 국정교과서 발행과 사용에 대한 논란은 다시 점화가 되면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역사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이런 지자체의 노력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고요. 다만 이제 그냥 이제 뭐 연수가 되거나 그냥 이제 계속 어떤 주입식으로 선생님들한테 이거 좀 더 중요시 여겨주세요 이러면 좀 논란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교사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자료라든지 어떤 그런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챙겨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낳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 바로 세우기 얘기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함께 노력해야 될 점들은 노력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걸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근대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영화들이 많이 뜨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좀 뜻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쟁이 생기면서 근대사에 대한 관심 혹은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이 좀 시민적 노력이나 시민적 열기로 좀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보통 이렇게 얼마나 많이 외우냐를 갖고 역사를 자랑하는 거고 연도를 틀리거나 이러면 지적받고 이런 문화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역사의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말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국정교과서 관련된 논란들 한번 점검해봤고요.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번역 부실화 이런 것도 충분한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사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